통제하기 힘든 심한 분노, 심한 우울감, 갑자기 나락으로 확 빠져버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정말 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 또 친구관계, 연인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보통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정서불안, 인간관계 문제, 자책감, 자기혐오, 절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쭉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인생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고 이미 시간은 지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희망을 말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커서도 치유가 됩니다. 제가 참고한 책에서 어린 시절 상처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상처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이 가정이죠. 근데 너무 어릴 적 일은, 그러니까 막 돌전에 막 100일 때 일, 이런 건 기억 당연히 못하죠. 근데 마음속에 감정으로 자리 잡아요. 이미지로 자리 잡아요. 무의식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난 기억은 못하지만 이상하게 부모님이 불편하고 무섭고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던 거죠. 자주 혼났거나 방치되어 있었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녔거나 애정 표현 받지 못했거나 등등 다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소유욕이나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 그냥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아기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하고 간절히 사모하죠. 그래서 사실 부모가 아이를 막 학대하고 나쁘게 대해도 아이는 부모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이가 나쁜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편에 심리조종자라는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처럼 아이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단순한 일에 또 상처받기가 쉬워요. 왜냐면 부모님은 내가 사는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짓 하나,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이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되었었던 건지 스스로 이제라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너무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일이라면 어렴풋이 이제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어릴 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지, 다 내가 빠질 만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잘못한 거 알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그건 인정하는데 그런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해, 나를 막 원망하고 자책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렸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발달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단력도 부족하고 부모님을 맞설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마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엄마 잘못이야, 이건 아빠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 생각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 깊숙이 부모라는 존재는 결점이 없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자비로운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이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결점투성에 부족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도 부족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부모와 나 사이의 갈등의 어떤 원인 제공자를 100% 나에게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감정 표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내 심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 중에 이 대부분은 어릴 적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 어떤 상처의 영향을 받아요. 상처를 내가 그때그때 잘 소화시키고 처리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때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삭혀두고 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난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일인데 뭐. 근데요,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이상하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좀 핀트 빗나간 데서 혼자 분노 폭발하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런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거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이 상처가 무의식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그때그때 잘 풀지 못한 케이스에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잘 참다가 이따금씩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가 확 튀어나가요. 그래서 통제하기 힘든 심한 분노, 심한 우울감, 갑자기 나락으로 확 빠져버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정말 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그때그때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어릴 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상처받은 경험과 감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면 심리상담을 통해서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제가 전에 열등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 의자를 두고 어린 시절에 나와 성인의 내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전에 불안장애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알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휩싸일 때가 많았거든요. 갑자기 그런 감정 확 찾아오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소멸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확 휩싸여요.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다 가끔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잔인한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해요. 어느 날 악몽을 꾼 다음 날 남편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꿈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수치심하고 이 꿈이 연결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린 시절 잊어버리고 살았던 상처들이 떠오르면서 그걸 다 얘기하게 됐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처음으로 그걸 다 얘기하게 됐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새벽까지 이불 위에서 펑펑 울었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그때 남편이 잘하고 있어. 더 울어. 남기지 말고 끝까지 다 쏟아내야 돼. 응원을 해줬고, 제가 막 다 쏟아내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악몽을 꾼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무의식에 들어갔던 상처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그걸 표출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싹 치료가 된 거죠. 네 번째로, 상처와 함께 살아내야 돼요. 상처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목표보다는 내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도 힘차게 한번 정상적으로 살아가 보겠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아도 피곤하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부분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거든요. 요 정도의 목표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예 그 상처로부터 기억이 싹 지워져 버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건요, 여러분, 비현실적이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무의식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상처가 의식에 있고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즉, 기억을 하면서도 그 기억이 나에게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상처와 함께 살아내느냐? 여러분이 상처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분노할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야.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 불안하고 우울하기도 하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니까 난 남들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가 클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해주고 또 수용하는 말을 해주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난 왜 항상 이런 식이지? 다 그때 그 상처 때문이야. 그 일 때문에 난 지금까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좌절하는 절망의 언어를 쓴다면 이 상처에 소금을 팍팍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상처받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상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고,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가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장애물 또한 우리 삶의 일부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듯 따뜻한 상담사 옥다였습니다.